안녕하세요. 통일나우의 우지민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합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퍼포먼스 먼 길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란 주제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아티스트들이 평화를 연주하고 노래했으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들과 서울과 경기도 시민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장에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 모두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갈 것이라며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평화의 길을 향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이 개방됐습니다. 이번 탐방은 통일전망대에서 해안철책을 따라 도보로 이동하는 A코스와 통일전망대에서 차량으로 금강산 전망대를 오가는 B코스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둘레길 개방은 9.19 군사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방문객들은 안전보장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 우리 군의 철저한 경호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고성 구간에 이어 파주와 철원 지역 둘레길도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퍼포먼스가 판문점에서 열렸습니다.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먼 길이란 주제로 4개국 아티스트들이 모였는데요. 그 행사 현장을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2018년 4월 27일을 기억합니다. 이날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요. 벌써 1년.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은 남과 북을 응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민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판문점입니다. 작년 4.2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평화 퍼포먼스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제가 바로 어제 리허설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행사 무대는 1년 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양 정상이 처음 마주했던 군사분계선과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던 도보다리 등 그날의 주요 장면을 되새길 수 있는 장소 5곳에 설치됐습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탑, 그리고 겸손과 화해, 평화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두 남자, 그리팅맨도 놓였습니다. 이전까지의 판문점이 어떤 분단, 전쟁 이런 것의 상징이었다면 그날 작년 4월 27일을 기점으로 판문점이 통일과 평화의 상징으로 저희는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판문점의 곳곳에 일어났던 여러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판문점 선언의 서명식이 진행된 평화의 집이 마지막 무대인데요. 먼 길이라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보여줍니다. 황석영 선생이 쓴 장길산의 한 대목이에요. 물이 흐를 때 때로는 바위도 만나고 때로는 보울을 만나서 갇히기도 하고 깊은 호수에 가라앉기도 하지만 결국은 굽이굽이 쳐서 끝내는 그 장강 대하에 이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답답함 혹은 안타까움 이런 것도 이 먼 길을 꾸준히 걸어가면 결국은 그런 장강 대하를 만나게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과 중국 등 4개국 아티스트들이 참가해 남북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는 곡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평화 퍼포먼스 먼 길 공연과 판문점 현장을 보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 주한 외교사절 등 500여 명이 초대됐습니다. 초청자들은 1년 전 남북이 함께한 약속을 떠올리고 그날의 의지를 되새겨 봅니다. 첫 번째는 기억이겠죠. 1년 전 4월 27일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한 외교사절이나 또 학생들 또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겠다라는 다짐의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지만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연주와 설치 미술로 이뤄진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한다니까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첫 곡은 1989년 베를린 장벽 앞에서 연주되었던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입니다. 남북이 모두 인정하는 음악가 윤희상. 그의 곡이 남북을 이어줍니다. 일 년 전 그날 들렸던 산새들의 지저귐 대신 오늘은 아름다운 선율들이 판문점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악이라 칭송받는 G선상의 아리아. 우리의 아픈 시간들을 위로해주는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Attraverso sforzi pazienti e perseveranti, la ricerca dell'armonia e della concordia può superare la divisione e la contrapposizione. Prego che questo anniversario della dichiarazione di Panmunjom possa portare a una nuova era di pace per tutti i coreani. E su tutti voi invoco l'abbondanza delle divine benedizioni. 일 년 전 그날 우리는 이미 길을 나섰습니다. 비록 먼 길일지라도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대를 보면서 되게 뭔가 많이 감동적이고 눈물이 날 뻔했었어요. 너무 먼 길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두 또 남과 북이 함께 출발한 평화의 길입니다. 큰 강은 부글부글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판문점 선언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도보다리의 산새들에게도 안부를 물어봅니다. 이 역사적 선언의 장을 열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짐의 시간을 지나 분이와 철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하죠. 셈이 날 정도로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빠? 나 영이지. 용돈 필요하냐고? 아니. 용돈 대신에 예쁜 딸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아빠, 응? 꼰대 이렇게 이뻐해. 왜 이렇게 신기해? 진짜 짜증나서 못 있겠어. 나 갈래. 뭐 임마. 아니, 지금 두 사람이 시간만 멈췄어? 나는 뭐 투명인간이야 뭐야. 좀 떨어져. 아유, 우리가 그동안 통 못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만 좀 이해해주시오. 진씨 신경 쓰지 마요. 그치? 그럼 난 왜 불렀대? 나는 가야겠다. 그래, 알았어. 야 앉아봐. 시다오. 야, 우리 좀 도와줘. 네. 역시 내가 없으면 뭘 되있지가 않네. 뭐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어떻게 도와주냐면 지금 생각해보자요. 맞아. 네가 생각하면 돼. 네가. 아주 그냥 둘 다 대책이 없구만. 나 1시간 뒤에 가야 돼. 빨랑 말해. 우리 한번 세게 나가볼까? 아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면요. 내가 정말 순진한 아들이었잖아. 근데 완전 한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돈이 없으면 안 돼요 하면서 아버지께 전화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길에서 설이요? 그러면 보안소에 신소 들어가서 보안원들이 막 달려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는 거 하고는 땡! 딴 거. 딴 거? 딴 거. 좀 고전적인 방법은 어떨까요? 그 정도? 뭔데요?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편지를 써보는 겁니다. 지금은 바로 뵐 수 없으니까 최신소에 가서 편지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생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우리 아빠의 그 불같은 성격으로는 아마 듣자마자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실 게 뻔해요. 안 되겠어. 그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떡하게요? 일단 구청에 가. 혼인신고부터 하는 거지. 그리고 아버지와 연락을 두절하고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 화가 풀어질 때쯤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받아주지 않을까요? 아니 누가 철수 씨하고 결혼 등록한답니까? 예? 너무 앞서가지 마시라요. 확 재판소 앞에 서기 싫으면. 아니 이분이 보게 이분이 에? 아니 아까 좋다고 막 난리칠 때는 언제고 진짜 이러고 있어요? 아니 저를 진정 부모님하고 벽을 이렇게 쌓는 그런 여자로 만드실 겁니까? 에휴, 오빠가 생각하는 게 그렇지 뭐. 쯧쯧. 다시 만난 철수 분위 커플을 보니 제가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오늘은 공공기관에 대한 표현이 많은 듯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배운 적 있듯이 경찰서는 보안서, 지구대나 치안센터는 보안소라고 하고요. 법원은 재판소라고 부릅니다. 소방서는 소방대, 구급차는 구급차 또는 위생차라고 합니다. 우체국은 최신소라고 부르는데요. 편지를 배달해 주시는 고마운 집배원은 통신원 또는 우편 배달부라고 부른답니다. 이상 김아라였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방법? 일단 용돈. 예. 애기. 알았어. 야 이따가 입금해 줄게. 지금 현금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 약속해. 약속. 그래서 뭔데? 그래. 일단 언니랑 오빠가 가진 게 뭐야? 미나? 아니죠. 진심이죠, 진심. 사실 내가 아빠랑 자리 좀 만들어놨어. 오빠 할 말 있다고. 진짜 어렵게 설득해서 만든 자리니까 언니랑 오빠가 그 진심함은 잘 전달해 보세요. 어떻게? 아, 그건 이제 오빠가 알아서 해야지. 야 2만 원 내놔. 그 같은데. 줘. 그럼 이제 아빠랑 약속 취소해? 아니야. 농담이야 농담. 가져? 너 거야. 옛날에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라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진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희 씨 바쁜데 이렇게 방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전 진심으로 두 분이 잘 되길 바래요. 제발 둘이 연애 좀 하세요. 제발.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